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집 50 그 오래됨과 새로움에 대하여 제2부 오네어 보이지 않는 손들. 매일 집 안팎을 쓸고 닦는 엄마들처럼 여수 MBC에도 누구보다 빠른 시간에 나와 MBC를 가꾸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손현숙 씨와 이영남 씨 이야기입니다. 일 시작? 네. 일 시작은 7시 반인데 우리가 6시 반에 청소 도착해서 또 3시 끝나요. 아침 6시 반에 시작해갖고 왜 그렇게 일찍 시작을 하죠? 밑에 보면 직원들이 다 나와버려. 둘이 할 때는 옛날에 서해 했거든. 서해 할 때는 7시 반에 시작했어. 둘이 하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6시 반에 시작하고 그 친구는 한 5시 40분에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직원들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집이나 마찬가지지. 집에서 잠깐 딱 여기 가서 있으니까 그냥 집 같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왜 그 가족들 중에도 그래, 맞아. 가족들도 꼭 어진 사람 어질고 깔끔하고 막 다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집 자식들처럼 마찬가지 똑같네. 가족이나 직장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안 가? 밥 먹어야죠. 또 그런 거 하면은 말을 또 잘하다가 말도 못해. 가르쳐줘야지 자네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안 하고 명태국에다가 옥수수 하나씩 먹고 네. 카레. 메뉴 마음에 안 들면 밖으로 나가려고요? 아니요, 저 위에서 먹을 건데 궁금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자주 잘 물어봐. 네, 자주 잘 알려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제육볶음이었는데 그날 뭐 먹었지? 식당 메뉴를 물어볼 정도로 정보통이지만 10여 년이 넘는 시간 여수 MBC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전하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5층부터 지하까지 하고 식당에 올라가고 화장지 같은 거 걸고 또 뭐 빠진 거 있으면 더러운 데 있으면 닦고 또 물샌 데 있으면 가서 닦고 막 이제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쉬다가 갈 때는 이제 마무리 어디 화장실 같은 데 더러운 데가 또 있는가 막 남자들 화장실은 또 지저분하잖아. 그럼 또 한 번씩 물로 해갖고 화장지 같은 거랑 그만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거 이제 뭐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이 지저분해 놓은 게 1층은 더 신경 써야 돼. 남자 화장실. 아, 등산객들이 이쪽 많이 이용을 하세요, 화장실을? 한 번씩 들어와. 그러면 막 흙 묻히고 막 그러면 더 더러워지. 이쪽에 남자 화장실은. 오후로는 이제 창틀 같은 거 한 바퀴 뺑 돌고. 오늘은 여기 닦으면 내일은 요짝 닦고 차근차근 또 밑으로 또 내려가고. 하루에 못해. 피곤한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방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서희 하다가 둘이 하는 게 힘들어. 언니 지금 이 업무 하신 지가 10월 달이면 13년. 자부심을 갖고 해. 아직까지 건강히 따라주면 그만두라고 때까지는 해야지 뭐. 근데 이런 것을 해먹게 고질병, 팔목 아프고 이 무릎 아프고 막 이런 데 올라다니게. 끝나고 가면 물리치러 오고 막 그래. 죽을 병은 아닌데 이렇게 막 닦아쌌고 막 이렇게 해싼 게 무릎도 아프고 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 이런 일 해보면 다 그래 엄마들이. 안 아프다는 사람 없어. 집에 가면 또 청소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집에는 청소는 싫은 게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하지. 대충 살고. 이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날마다 깨끗이 못해. 이제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 나오면 월요일 날은 엄청 나와. 쓰레기 많이 나오지.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쭉 등나무 밑에 거기다 또 버리고 가면 거기 갔다가 해야 되고. 월요일 날 오면 도시락이고 뭐이고 술이고 뭐이고 막 먹고 막 이렇게 쌓이나. 넓은 로비 바닥을 밀고 닦아놓으면 금세 누군가가 발자국 도장을 찍어 놓는 청소.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시해 바다의 자 물대. 아 그러네 진짜. 물대예요. 어떻게 누가 지었어요? 이름 지어주신 분이 시해니까
풍부하니까 물때. 물때 얼마나 풍부해요. 조개도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 하고 있나 봐. 진짜. 이제 일주일치 가지로 짜갖고 한 2-3일 전부터 미리 이제 뭐 배달을 시키거나 내가 가서 준비를 하거나. 근데 이게 쭉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한 50인분 정도 준비해놨다가 이제 부족한 거는 뭐 이제 뭐 계란 후라이도 해드리고 뭐 거의 이제 부족하긴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 막 남고 그럴 때도 많잖아. 남아가지고 이제 버릴 때도 있고 아까우면 싸가고. 근데 그게 제일 어렵겠다. 이 인수 맞추는 것이 제일 어려워. 기존에 그냥 50인분 맞춰놓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쭉 했던 경험상.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준비하는 옛날에 훨씬 많았지. 그때는 막 70인분 그때는 조리를 혼자서 할 수는 없어. 이제 지금이 좀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혼자 못하지.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오늘 메뉴는 뭐예요? 비빔밥. 비빔밥. 나 비빔밥 제일 맛있어. 항상 이렇게 그냥 호록 해가지고. 근데 국이랑은 어떤? 오늘은 만둣국을 끓였어. 나 지금 국도 해야 되는데. kus어 이제. 꼭 만두 퍼지면 안 돼. 비빔밥 하는 날은 밥을 좀 약간 꼬들 봐줘야지. 근데 그날 메뉴에 따라서 또 달라지네요. 네. 꼬들밥 됐어. 뭔가 만족스럽게 이렇게 잘 되면 기분 좋지. 맛있게 많이 먹고. 또 사람인지라 컨디션에다가 뭔가 짜질 때도 있고 물러질 때도 있고 뜨겁잖아요. 많이 데이고 또 칼로도 많이 데이고 칼 만지고 불 만지면 화상 연고를 준비해야 돼. 만두가 있네. 이 좋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 비빔밥을. 응? 그러죠? 스카이 라운지에서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맛있게 먹어준 직원들이 모두 나간 구내식당은 음식 준비로 흠뻑 젖은 옷을 잠깐 말리는 휴식 장소가 됩니다. 나도 청소 시켜줘. 나 이모 자리 넘 보고 있는데 이모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 짧은 휴식이 끝난 후 이시애 씨는 이제 내일 제공할 음식의 재료를 손질합니다. 처음 구내식당을 함께한 엄마가 4개월 전 퇴직한 이후부터 식단표를 작성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오롯이 혼자의 몫이 됐습니다. 칼이 엄청 잘 갈아진 느낌이에요. 칼을 매일 갈지. 이걸 안 갈면 이게 썰 때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잘 갈아놔야 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칼에 뭐 항상 조심하지 쓰지 않으면 베는 거지 뭐. 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다 화장 자국이야. 내일 메뉴 뭐예요? 이 메뉴는 조기를 맛있게 굽고 오이에다가 새우를 넣어서 나물을 할 거. 그다음에 멸치 볶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자꾸 까먹으니까 수첩을 매번 봐야 돼. 일주일 단위로 계절에 따라도 다르고 물가가 너무 비싸면 또 좀 다른 걸로 또 대체를 하고. 여름에는 어떤 걸 위주로 해요? 메인 메뉴를 항상 생선 아니면 육고기를 내니까 여름이면 좀 새콤한 걸 뭐 넣는다든지 메인 메뉴가 제일 중요하니까. 가지 나물도 있다. 가지도 굉장히 보양식이니까. 왜 제육볶음 나오는 날은 장 보는 날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손이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또. 많이 가지. 엄청 많이 가지. 네. 야채도 많이 쓰지. 그만큼 또 인기도 많죠. 제육볶음 하는 날은 우리 이모가 정보를 미리 딱 듣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 직원들한테. 그날은 직원들이 많이 오지. 오늘 제육볶음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이모가 맨날 아침마다 오면 끼익끼익거려. 오늘은 메뉴가 뭔가 하고 물어봐. 이모님들하고도 엄청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15년 정도? 13년 정도? 가족이랑 마찬가지. 저희가 한 2년 정도 일찍 왔어요. 어떻게 이쪽 구내식당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신 분하고 인연이 가가지고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는 엄마도 젊고 나 메뉴짠이라고 이 흰머리 좀 봐요. 흰머리. 나 원래 이렇게 흰머리 많지 않았는데. 약간 단가에 맞춰져서 식단을 짜야 되니까. 또 이제 소홀하게 하면 뭐 안 되니까. 골병이야 이거 진짜. 이번에 50주년 메뉴 나왔어요. 장마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야채값이 지금 너무 비싸서 지금 메뉴 짜는데 되게
시장 조사를 해봐야지. 계획을 짜야지. 어때요? 벌써 50주년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하고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벌써 여기 MBC가 50 됐다고 했어. 50이요. 나이가 똑같아요? 나 여기 MBC하고 똑같아. 갑장이야. 그래서 나 이거 MBC 생일을 안 잊어먹잖아. 나이가 몇 살인지. 나랑 똑같아서. 아, 좀 남다르게 느껴지시겠다. 그러니까. 아유, 나도 50인데 우리 MBC도 50 됐구나. 안 잊어먹어, 절대로. 나도 여기가 이제는 정이 들어가지고 돈을 떠나서 정이 들어가지고 좋아, 진짜. 정이 많이 들었어, 진짜. 내 집 같고. 왜 이렇게 앉았어요? 의자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서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 집에 가면 다리가 너무 아파.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쭈그리고 안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집에 가면 이제 다리가 덜 내려. 예전에 49까지도 안 해. 이러고 안 했다? 진짜? 1년 전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와, 옷자 다가오니까 이렇게 들려. 애정을 갖고 하지 않아. 이거 여기 못 있다고, 진짜. 아휴. 그래도 나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엄마 하고 들어오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고 그래서 애정이 진짜 많아, 여기. 아이들 학교 끝나면 이쪽으로 오네요. 학원을 안 가면 엄마 하고 올라와. 우리가 저녁도 줬잖아, 여기. 아, 그랬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여기 저녁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를 중간에 못 가. 애들이 와야 돼. 같이 갈 때도 있었고. 여기 방에서 숙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친구들하고 여기 앉아서 숙제를 하고. 집에 가서 숙제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빨리 하고 가. 맞아. 이 방에 가면 벽지에 우리 애들 추억이 다 있어. 그림 막 글 그려. 난리 났어. 지금도 남아있는 있어. 거예요. 내가 그대로 놔뒀어. 낙서해놓고 막 그래. 엄마가 막 밉다고 도깨비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어. 지금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큰애는 27. 작은 애는 26.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다들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지. 엄청 여기가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고맙고 진짜. 진짜 애들 나이 생각하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게 확 느껴진다. 그때만 해도 날라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는. 젊은 시절 여기서 다 보냈네요. 다 보냈어. 응. 내 척춘이야 여기. 건강하게 잘 늙어가야지. MBC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여수 MBC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뉴스 보도를 위해 전남 동부 지역을 넘어 전국의 도로를 달리는 운전팀인데요. 34년의 베테랑 김득중 씨와 젊은 피 최광남 씨를 만나봤습니다. 횟수는 35년 차지. 87년도에 왔으니까 만 33년이니까 34년 됐구만. 그러면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교동 사옥이 있을 때 왔으니까 87년 입사했으니까 한 4년 후에 여기 왔지. 근데 91년도 여기 문수동으로 왔지, 사옥이. 진짜 오래 하셨네요. 오래 했지. 정말 오래 했구만. 나가 생각하더라도 오래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래된다고 느끼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 지금도 똑같은 처음 온 그 뭐랄까 기분이지. 항상 그런 기분이지. 뭐 어제 꼭 입사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보도 촬영 안 하셨죠? 그러지. 처음에 입사해서는 좀 이따 바로 임원 촬영을 했으니까 임원 촬영을 오래 했어. 내가 7분의 사장을 모셨으니까 3년생에 21년 동안을 임원 촬영하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보도나 제작 촬영을 하는 거지. 하루에 얼마나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도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취재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제작은 나가면 거의 하루로 하는 것이지. 동부 육군을 다 다니시잖아요. 동부 육군도 다 다니지만은 네. 이 제작은 전국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 여기저기 다 많이 다녔죠. 이제 우리 프로가 그런 프로가 있었고 우리 동부 육군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각지를 많이 다녀봤지. 운전하실 때 예전에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 예전에 내비가 없었잖아요. 그러지. 옛날에는 뭔 네. 내비가 있어. 그냥 우리 지도책 하나 놔두고 그거 보고 큰 건물이 뭐가 있는가 어느 구인가 그거 보고 가서 일단 가 찾아냈지. 가남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지도책 하나 펴놓고 그냥 대충 가는 거죠. 그 지역을.
지금 참 좋은 세상이죠. 이거 뭐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고. 이런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죠. 길 잃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길을 잊어본 적은 없고 가면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 저희 프로 중에 예전에는 전국시대도 있고 지금 어바웃 우리 동네가 그러죠. 있는데 그러죠. 보통 맛집 아니면 가기 좋은 곳 이런 걸 많이 소개하잖아요. 많이 가보시잖아요. 많이는 가봤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의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와, 이곳은 좋았다고 기억 남은 곳 있으세요? 딱히 어디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는 없지. 다 좋고. 제작으로 갔을 때는 우리 가족을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개인적으로 가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있지만 힘들어요, 그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여쭤볼 것 같아요. 뭐라고? 많이 가보셨으니까 어디가 좋아요 하고.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많은 걸 못 보니까 그 제작하는 그 현장만 보기 때문에 그곳이 그 주위가 좋은 거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그냥 그곳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가 그러니까. 딱히 좋다는 생각을 가족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뭐 참 좋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뭐 맛있게 먹고 그런데 저희들은 일이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별반 생각 않고 그냥 현장에서 다 제작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주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보면은 어느 집이 개인적으로 맛있고 어디가 좋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오래 하시잖아요. 이 운전이 쉬워 보이지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죠. 평소에 체력 관리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저는 많이 해요. 저는 거의 쉬는 날로는 뭐 산 많이 타고 개인적으로 내 몸 관리는 내가 많이 하죠. 이거 엄청난 힘든 직업이잖아요, 이게. 남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것 같아도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다 보고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일반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지만 이거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더욱이 이 취재 보도 쪽은 사건 사고 하면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이제 주말로는 당직 있죠. 토일 그리고 평일날도 이제 당직이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대기죠.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은 현장에 투입해야 되니까 당연히 긴장이 되지요. 팀에 같이 타는 이 인원들의 안전까지 지켜야 되니까 힘든 게 상당할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요. 힘드는데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은 이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모시다 주고 모시고 오는 게 내 임무잖아요. 좀 신경은 쓰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MBC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실 건가요? 해야죠. 여기 정말 좋은 회사인데 모든 게 다 고맙죠. 여기 여수 MBC에 내가 입사를 해서 우리 애들 다 건강히 잘 키웠고 내도 이렇게 건강하니 지금까지 여수 MBC에 있다는 거에 난 여수 MBC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는 직장이에요, 여기. 34년이라는 세월을 여수 MBC와 함께 달려왔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다는데요. 30년 전 작은 나무들이 이제는 울창해지고 자신의 나이가 든 만큼 여수 MBC에 대한 애정도 고마움도 커졌습니다. 선배인 김득중 씨를 이어 여수 MBC 뉴스 보도에 발휘되고 있는 최광남 씨는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수 MBC와 친구가 돼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여수 MBC와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2살이고요. 최광남입니다. MBC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16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죠. 저 20대 후반을 다 여기서만 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스케줄이 나오면 그냥 거기 가서 취재하고 인터뷰 같은 거 있으면 인터뷰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회사 복귀를 하는 거죠. MBC 들어오기 전에 여수 MBC는 어땠어요? 그냥 산속에 있는 나라는 거리가 먼? 그렇죠. 아무래도 엄청 멀었죠.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네. 뉴스 같은 것도 안 봤고 입사하고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뉴스를.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데를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게 제일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생활하다가도 이런 뉴스거리에 관심이 가게 돼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좀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와, 이거 아이템 되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바로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친구들이 요새는 막 사고 같은 거 나면 사진 찍어서 막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동영상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도 기자님한테 보내주고. 최근에 그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물 잠긴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공단 쪽에. 근데 많이 보내줬죠.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 처음에 현장 기억나세요? 처음 어디 현장 먼저 와봤어요? 단신으로 나갔는데 순천 연양중 앞에 갔었어요. 그 도로 관련해가지고 갔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카메라 앞에 있다가 많이 혼났죠. 카메라 가리지 말라고. 쳤던 것도 많았네요, 그때는요. 아예 몰랐으니까요. 운전 빼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마이크 이름도 제대로 몰랐고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같은 거나 이런 촬영에 도움도 주죠. 그쵸. 오디오가 지금 없으면 운전기사가 오디오 보조까지 하죠. 그 역할을. 그래서 운전하면은 이제 오디오 장비 같은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위치 같은 것도 다 알아둬야 되고. 보도로 갔지만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곳이 있었어요? 와인 동굴 만들 때도 갔었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허허벌판이라 딱 터널 2개만 있었거든요. 고흥 가는 대교, 파령대교? 거기도 좀 신기했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보도팀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차량으로. 그렇죠. 오동도 같은 데도 오동도 안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얘기를 하면은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곳이 많잖아요. 네, 많죠. 고흥에는 그 나로우주 센터도 있고요. 제일 신기했던 게 국회를 한번 가봤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10시, 11시 도착해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러고 내려왔죠. 갈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좀 너무 많이 신기했었죠. 약간 좀 무서웠어요. 근데 솔직히 좀 내가 이런 데를 들어가도 되나. MBC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주게 했네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신기하면서 조금 자부심이 좀 있죠. 같은 운전을 하는 거지만 좀 다르겠어요. 그렇죠. 아예 느낌이 틀리죠. 혼자 운전할 때는 조금 제가 좀 험하게 운전을 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태워서 또 운전을 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있어요? 화재 당일날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오디오 보조가 안 붙어서 제가 오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기자랑 저랑 이제 그 화재 현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볼 걸 본 거죠. 그때가 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또 최근에도 저희가 소방서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고흥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출동 명령 떨어지면 그걸 찍는 거였는데 이제 신고지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할머니가 고독사로 돌아가 계셔가지고 그것도 조금 놀랬었고. 본의 아니게 사회 내면의 것들 많이 보네요. 그렇죠. 좋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네요. 보도를 다니면서. 그쵸. 근데 좋은 부분이 더 많으니까 또 까먹게 돼요 이제.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다 웬만하면 다 까먹죠. 앞서 저희가 득중 선배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34년한 선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선배님은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정도죠. 그냥 엄청 옛날부터 하셨으니까 길도 엄청 잘 알고 계시고 뭘 해야 할지 딱딱 다 알고 계셔가지고 딱 멋있죠. 그냥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 보면. 광남시에게 MBC란, 여수 MBC란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회사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쭉 다닐 것 같고 이제 가족 같고 하니까 팀들이 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차 여수 MBC에서 근무 중인 보안팀장 김도윤입니다. 저는 근무한 지 2개월 돼가는 김진옥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기 입사하려고 했을 당시에 처음에는 뭐 하는 데인지 몰랐었는데 집은 좀 멀어도 할만하겠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취직을 하게 됐고요.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고 오히려 편안히
잘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여수 MBC에 새로 보안 업무에 들어오게 된 신입사원 이일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처음 온 직장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안 되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입 교육이 진행 중인 상황. 야간 순찰의 어려움은 아주 커 보입니다. 특이한 전화도 많이 오고요. 특이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근데 작년 8월 달쯤에는 이쪽에서 자살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는 저기 테니스장 있는 쪽에서 자살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야간에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다 댁으로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쫓아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밤에 또 특이하게 간혹 전화가 오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경찰하고 공조해가지고 찾아내서 자살을 막는 편입니다. 찾아달라는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소연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분도 계셨고 예전에 2011년도에는 저기 여수 버스 파업할 때 그때 그 민주노총 쪽에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너희 취재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름을 끼얹고 그쪽 버스 회사 옥상에서 대치 중이었대요. 근데 경찰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한테만 우선 먼저 제보가 온 거니까 경찰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 그분하고 최대한 통화를 하고 있다가 경찰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막았죠. 경찰에서도 피드백이 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 조금이라도 개인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경찰들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나 조그마한 단서라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위치 추적을 하든 해가지고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피드백이 옵니다. 막았으면 막았다, 어찌됐다. 일단 대표 전화가 야간에는 다 돌려져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계속 전화가 오죠. 최근에 오시는 분 중에 여자분이 계시는데 한 2주 사이에 저한테만 한 4번 정도 오셨는데 이분이 한 12시쯤에 오세요. 밤. 예. 차 문을 다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 안에 실내등도 다 켜놔요. 근데 비가 안 왔는데도 하루는 머리랑 옷이랑 다 젖어 있고 그러니까 괜히 섬찟하잖아요. 무슨 트렁크에 또 이렇게 골프채 같은 걸 이렇게 싣고 계세요. 섬찟하거든요. 이분이 무슨 사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최대한 달래서 보내는 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좀 잘 대처를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켜요.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이런 교육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더 조심해야겠다.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드라마만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일도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생각보다는 큰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 여기가 그 국가 중요시설 가급이에요. 지방 방송국이지만은 가급이다 보니까 전쟁 사격이 나면 여기가 가급 경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비나 이런 단순 그 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이지만은 만약에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방송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편이에요. 교육을 시킬 때도. 어떤 업무 또 해요? 이 시간쯤 되면?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서 지금 시간대에는 뉴스를 하니까 저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뉴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뉴스를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출입자를 통제를 하는 편이에요. 아예 입구에서 그럼 막고 계시는 그러죠. 거죠?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오픈된 문은 저희 앞문, 뒷문 2개뿐이거든요. 저희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TV 주조나 아니면 데스크홀이나 가려고 하면은 저희를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태프들 이외에는 외부인은 출입을 못하게 하는 편이죠. 완벽하게 뉴스 데스크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야간 순찰을 돕니다. 야간 순찰하고 사내 순찰을 다시 한번 돌죠. 그 시간이 몇 시쯤 되죠? 그 시간이 9시 반에서 한 10시쯤 됩니다. 근데 10시부터 순찰을 대부분 돕니다. 돌면서 어떤 걸 체크하게 돼요? 화재가 일어날 만한 것도 단속을 하고요. 형광등이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안 끄고 그냥 퇴근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단속도 하고요. 이제 개헌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 문서도 많고 그러니까 단속을 합니다. 일이 정말 많네요. 보안 업무랑 민원 업무랑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원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앉아 있으면은 저희를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계속 쉬고 있구나. 아닌데. 예, 아니란 점. 실상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맡아서 개별로 이렇게 분배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민원 전화도 받고 회사의 행사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하고 차량도 내보내고 사건 사고나 뭐 그런 제보도 받고. 코로나 올해부터 이제 좀 새롭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도 업무도 계속 이어져 왔겠지만 또 새로운 업무가 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카메라가 있긴 한데 다른 것도 지금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카메라 자체가 여름이다 보니까 정해진 온도 이상에서는 계속 이상 감지음을 내거든요. 알람음을 내는데 그 오류가 너무 잦아서 출입자들은 전부 다 발열 체크를 합니다.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질본에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37.5도 이상이면은 발열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답니다. 네, 여름인 걸 강안해서 3번 정도 다시 체크를 합니다. 저기 로비에다가 잠깐 앉혀놓고 열을 식히신 다음에 3번 정도를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으시면은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체크했을 때 37.5도 이상이 나오면은 잠깐 앉아서 쉬게 했다가 다시 체크를 해서 그때도 열이 안 떨어진다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체크를 하죠. 그래갖고도 열이 안 떨어지면 내보내야죠. 그렇게 내보내신 분도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게스트분 수행원이었는데 진지하게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했는데 그분이 검사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수들 같은 경우는 목 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타고 오면서 에어컨을 안 켠다고 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발열 측정을 하면 처음에는 38도가 나오거든요. 한 3번 정도 측정을 하면은 정상 온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들여보내드리죠. 생방송보다는 코로나가 더 우선시되니까 지금은 사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된 상태에서 발열 체크에 검출이 되면은 방송은 파행으로 가더라도 그냥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2분이 쉬었다가 3분으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3교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못 뽑았어요. 서울에서 코로나가 많이 터져버리고 대구에서 많이 터져버렸을 때 이게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었고 교육기관도 폐쇄가 됐어요. 저희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가서 2박 3일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달 동안 이제 퐁당퐁당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격일 근무를 하게 된 거죠. 힘드셨죠? 예. 한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 몸이 틀린 것처럼 저도 안 죽으려고 그냥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했어요. 확실히 나이가 여기서 이제 연차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전하고 틀리게 30대하고 또 틀리게 40대가 되니까는 많이 피로가 누적된다 그럴까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시간이 깨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휴게 시간이 있어요. 이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저희 휴게 시간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새벽에 이제 제보 전화나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가휴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사건 사고가 있으면 또 내보내야 되니까. 카메라 기자, 그 다음에 운전기사. 저희가 모든 제보를 판단하진 않아요. 황당한 전화를 빼놓고는 메모를 해가지고 기자분한테 전달을 해주거나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보내죠. 사건 사고로. 판단은 기자분이 하시겠지만은 저희는 전달은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퇴근해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요. 어제 11시에 퇴근했는데 요즘 좀 많아요. 퇴근을 할 때 네. 저분들이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또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항상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고 퇴근하거든요. 앞으로 더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말을 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감정도 살짝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수 MBC 아나운서 한보선입니다. 네. 방금 데스크하고 왔습니다. 정말 항상 늦은 시간까지 저희 회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밤에 불 꺼진 복도 뭐 이렇게 프레시로 비치면서 다니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전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밤 9시가 넘어
당직자와 보안팀만 남는 시간. 여수 MBC 건물이 고락산 아래에 있다 보니 간혹 이런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회사에가 야생동물이 가끔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고양이류가 한 번씩 들어오는데 회사의 전기시설이 위험합니다. 저희가 기계실에 고압이 흘러요. 고압이 흐르는데 고양이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전기도 끊어져요. 그러면 정전이 돼서 이제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를 몰다 보니까 공개를 무대 밑으로 도망쳤어요. 잡으려면은 무대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또 설치해보고 그랬는데 안 잡혔어요. 우연히 오마이싱어 할 때 뒷문을 열어놨는데 그쪽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양이가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전혀 안 말랐던데요. 진짜요? 예. 한 달을 굶었는데? 뭐 쥐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던놓은 그 밥도 다 주워 먹고요. 그냥 먹이 주고 키운 거네요. 여기 뭐 볼 수 있는 동물이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위에 뭐 경기도 쪽에서 보이는 동물들보다는 숫자가 적죠. 기껏 해봤자 까치, 까마귀, 그 다음에 각종 새들, 고라니, 너구리 정도. 최근에 나온 뱀, 그게 다겠네요. 제일 큰 충격이 뱀이었어요. 안 오는데 최근에 저 오기 2주 전인가 팀장님이 뱀을 잡았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살면서 이렇게 도시에서 그 뉴스로만 접하던 일을 내가 근무할 곳에서 뱀이 있다는 거는 좀 처음 봤거든요. 제가 현장 일도 해봤지만 현장에서도 고양이 새끼 봐보고 뭐 너구리까지는 봤는데 뱀을 본 적은 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죠. 내가 뱀도 잡아야 되구나 이제. 그 12년 지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 뭐예요? 전하들이 제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어떤 분은 노래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저보다 제목을 맞춰봐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 직원분을 찾으시면서 갑자기 횡설수설하세요. 국방부에서 왔느니 뭐 CIA에서 왔느니 FBI가 어쩌느니 그래서 갑자기 막 횡설수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는데 몇 대 대통령이 누구냐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방송국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뭐든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전화를 하시는가 본데 저희 쪽에서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좀 해야 됩니다. 난동 부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자분들과 이제 이렇게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 경우도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셔갖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자기한테 여론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돌리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민원인이기 전에 저희야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나운서 분이 이렇게 지금 뉴스를 진행하시는데 나다고 칼을 들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유가 아나운서 분이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네, 그럴 일은 전혀 없잖아요. 뉴스 진행하는데 아나운서 분이 개인한테 욕을 할 일이 있을 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비해서 방검복, 그 다음에 가스총, 삼단봉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뭐가 좀 되게 많잖아요. 좀 무겁지 않아요? 한 4kg에서 5kg 정도. 항상 이것도 점검을 예, 하시겠네요. 맨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하는 과정은 어때요? 7시 반쯤에 저희가 출근을 해서요.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전날 있었던 근무자하고 교대 근무자들 확인도 하고 각종 키, 사무실,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요. 특이사항 같은 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경비 업무를 가볍고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국가보안시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보안이라는 업무의 선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수 MBC 프로그램부터 사람, 시설, 모든 것을 지켜내는 보안팀은 여수 MBC의 슈퍼맨들입니다. 나에게 있어 여수 MBC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 항상 새로운 일들도 많고요. 항상 사건 사고도 많아서 항상 긴장을 하고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임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보면은 부족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에게 여수 MBC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경험, 그럼 설레, 그것이 여수 MBC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어떤 걸 바랄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충족을 시키면서 뭐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고 뭐 신입사원 잘 뽑았다는 말을 들 수 있게끔 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집 그 오래됨과 새로움에 대하여 제2부 온에어 보이지 않는 손들, 구성 이선화,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